투박한 손끝에서 살아나는 얼굴. 이승과 저승을 잇는 소리. 어린 시절을 소환하는 바람의 노래.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은 모심천과 미호강이 만나는 합수머리 까치내입니다. 예전에는 강가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곳이죠. 까치내는 제 고향입니다. 여기가 이 모래사장은 청주 시내 사람들이 소품을 오고 고기 잡으러 오고 철립하러 오고 조개 잡으러 오고 그때 갈대를 꺾어서 만들어서 삐삐삐삐 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정영권 씨가 살던 고향 까치내는 예나 지금이나 갈대가 참 많은데요. 어린 시절 이 길을 따라 소를 먹이러 다닐 때면 갈대를 꺾고 피리를 불곤 했죠. 그 시절 갈대의 소리를 그대로 가져온 호득입니다. 이것이 갈대로 만드는 호득인데 호득이를 만드는 정용권이라고 합니다. 호득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갈대로 만드는 호득이란 말이지. 그 까치네 가에 때가에. 근데 그걸 갖다가 돌팍에다 문질러서 이렇게 합니다. 이걸. 그전에는 뭐가 있어요? 뭐 칼이 있어, 연장이 있어, 뭐 만드는 도구가 있어요. 그냥 거기서 냇가에서 그 껄찔껄찔한 돌 주워가지고서 이런 돌 같은 거 주워가서 이렇게 문질러 이렇게 문지르면 여기서 갈리면 소리가 이렇게 나기 시작해. 그전에는 논에서 호맹이로 이제 논을 맵니다. 그 호맹이 들고 춤추면서 집에 오는 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동네 사람 다 춤을 춰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거 보지들 못이야. 소풀을 먹이고 돌아가던 길에 갈대 호두기를 만들어 피리를 불던 목동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정영권 씨는 그 시절 갈대 호두기를 지키고 싶습니다. 오늘도 호두기를 만들 갈대를 채취하러 까치내에 왔습니다. 여기는 탄탄하고 여기서 소리가 나게끔 하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여기 자르고 이렇게 하면 딱입니다. 요거 따로 하고. 물이 빠진 강가에서 갈대의 뿌리를 찾는데요. 뿌리가 소리가 잘 납니다. 이게 이 뿌리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제 썩은 건 절단하고 여기서 요거 쓰는 겁니다. 여기도 절단하고 이렇게 해서 요걸 쓰려고 합니다. 요걸. 누군가에겐 똑같아 보이는 갈대지만 정영권 씨에겐 달리 보입니다. 수많은 갈대 사이에서도 호두기 만들기에 좋은 갈대는 따로 있습니다. 요거 하나, 이 많은 중에 이게 하나가 나왔네요. 요 매띠, 여기서 요 매띠, 여기서 요 매띠, 가 제일 깁니다. 여기서 요거니까 그래서 저는 시간만 있으면 일로 나옵니다. 봄서부터 가을까지 나와서 쭉 봄에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좋은 게 있고 어디가 뭐가 있고 어디가 뭐가 있고 있습니다. 요런 갈대가 있는 데가 있어요. 또 요런 갈대가 있는 데가 있어. 요런 갈대가 있는 데가 있어. 다 있는 게 아니야. 각 저기마다 다 달라. 갈대를 잘 골라서일까요? 이렇게 끝을 갈고 갈대 속을 뚫어주면 우렁찬 소리가 나죠. 그 옛날 어린 목동들이 불었던 호두기 소리도 이랬겠죠? 정영권 씨가 호두기와 함께한 세월은 50여 년. 갈대를 모아두는 집은 어느새 작업실이 되었죠. 까치내에서 구해온 갈대는 깨끗하게 씻은 다음 삶을 준비를 합니다. 가마솥에서 쑥뿌리, 콩깍지, 등겨 등을 먼저 삶는데요. 갈대의 뻣뻣함과 냄새,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갈대를 올려 쪄냅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면서 억센 갈대는 부드러워지고 속에 있는 이물질은 빠져나오는데요. 그렇게 삶고 말리고 삶고 말리기를 여러 차례. 가마솥에 불을 한번 지피면 손 쉴 틈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 화롯가에서 호두기를 만들었던 옛 어르신들도 이와 같은 모습이었겠죠. 그렇게 비워내고 또 비워내는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호두기를 만들 갈대가 준비됩니다. 아까랑 비교하면 이제 색깔이 이제 채색이 나오고 이것이 이렇게 만져보면 말랑말랑합니다. 말랑말랑해요. 어쩌면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단단했던 마음이 문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쌓여야 하죠. 지금부터는 장인의 손길로 소리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정해진 크기도 두께도 없습니다. 오직 손끝의 감각으로 호두기를 완성해 가는데요. 정영권 씨가 원하는 만큼까지 갈대를 갈고 다듬는 작업이 계속됩니다. 요 갈대와 갈대 가누는 갈대를 가지고 얇은 갈대로 속청을 한 번 더 빼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갈대의 속에 있는 얇은 꺼풀까지 빠져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이게 쑥쑥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오직 정영권 씨의 손 감각만으로 갈대 호두기를 만들어 가는데요. 돌에 끝을 납작하게 갈아주고 갈대의 크기에 맞게 길이를 조절해 가며 단 하나뿐인 호두기를 만듭니다. 어린 시절 어르신들이 화롯불에서 만들던 그 솜씨 그대로입니다. 호두기 모양이 완성되면 구멍을 뚫어 소리에 길을 내는데요. 구멍을 뚫는 자리도 모양도 정해져 있지 않죠. 구멍의 개수는 갈대 길이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건 하나, 또 어떤 건 10개가 넘기도 하죠.
정영권 씨가 섬세한 손길로 몇 번이고 다듬어 갑니다. 수많은 호두기를 만들면서 기술과 소리가 쌓였습니다. 어떤 갈대를 쓰느냐에 따라 또 구멍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갈대 호두기 소리의 색깔이나 높이가 완성됩니다. 소리도 참 여러 가지가 소리 있지만 다양하게 아름답고 아주 이쁜 것 소리도 또 어느 것은 또 툭박한 소리 나고 다양한 소리는 이 갈대 호두기뿐이 그런 소리를 낼 수가 없다. 여기 소리에 빠져서 이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해야죠. 하는 데까지 해야죠.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모양도 색깔도 단 하나. 잊혀진 기억을 더듬고 오래된 자료를 찾아 지켜낸 갈대 호두기. 정영권 씨가 지켜오지 않았다면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갈대 호두기가 우렁찬 나팔 소리도 냅니다. 이것이 잊혀져 가는 게 안타깝죠. 이런 것을 지금 봤어야지 보지도 못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이걸 불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을 보관하고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지키지도 않고 이거 뭐 이 갈대라고 해서 그냥 간수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이거 처박아두고 지금 서양에서 들어오는 악기들이 좋은 악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서 그것보다도 우리가 역사를 지키고 우리가 우리 후손들한테 이런 걸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겁니다. 아이고 도훈이 왔구나. 아이고 안녕하세요. 작업실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초등학생 도근이입니다. 축제 현장에서 호두기를 재미있어 했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왔네요. 기른 거 있고 짧은 것이 있고 굵은 것이 있어. 굵고 긴 것은 툭박한 소리가 나와.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는 이 소리가 나. 소리 한번 내봐. 그 소리는. 그치. 그 돈 안 같다? 도근이는 여러 악기를 잘 다룬다는데요. 호두기도 어려워하지 않고 재미있게 금세 따라합니다. 그다음에 너무 잘했어. 너무 잘한다. 아이고야. 호두기 소리는 왠지 좀 굵게 불면 좀 아름답고 왠지 높은 소리로 불면은 좀 신나고. 재밌어? 네, 재밌어요. 제가 굉장히 흐뭇하지요. 제가 이 도곤이 같은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심의 그 시절처럼 꾸밈없이 진심이 담긴 소리. 까치내에 울려 퍼졌던 목동의 호두기 소리가 아직 이곳에 있습니다. 그 시절의 아련한 추억을 품은 채 말이죠. 정겨운 이 소리가 여기서 사라진다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 있었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뭐가 있습니까? 알리지 않으면 내가 안 알리면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이건 지키지 않으면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문화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건데
아직도 이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안타깝고 그리운 바람을 타고 온 호드기 소리가 오래도록 우리 곁에 머무르길. 칠백리 남한강 물길을 잇는 포구가 있습니다. 바로 목계나루인데요. 조선시대 5대 나루 중 하나였던 이곳은 전국 각지의 사람이 몰리고 물류가 이동하는 남한강 교역의 중심지였죠. 예부터 목계나루에서는 뱃사람들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한마당 잔치가 열렸는데요. 그럴 때마다 마을은 들썩였고 놀이판을 유쾌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마를 치며 흥겨움을 표현하는 최돌이. 제 머리를 친다고 해서 제머리 맞박으로 불립니다. 놀이판의 최돌이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에 관한 전설은 지금까지 목계마을에 전해지는데요. 최돌이의 모습은 제머리 맞박 꼭두 인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제머리 맞박이요. 제머리 맞박에 원래 채돌이에요. 채돌이 맞박이에요. 지가 제 머리를 발로 치고 손으로 이마를 치는 거예요. 여기 목회뿐이 없고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 인형놀이가 여기 목회뿐이 없어요. 내가 처음 만든 걸로 이게 까졌어요. 맞박이가 이게 까지도록 지금 노른 거예요. 맞박이가 까지도록. 저는 맞박이를 만드는 변종군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 사람인데 좀 모자랐어요. 자기 머리를 이렇게 불어나도록 치고 그러죠. 그냥 줄다리기를 시작을 하면 한 달을 넘기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하는 동안에 계속 풍물을 치면 놀아가지고 나중에는 이마 양짝 이만하게 불어나가지고 꽁꽁 앓고 들어놓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 그 재미있던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인형으로 만들어서 놀이마당에서 놀고 있는 거죠. 가진 건 없었지만 넉살 좋고 사람 좋아했던 목계마을의 이웃이 다양한 얼굴로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치며 유쾌한 웃음을 전했던 최돌이의 모습은 각양각색 인간군상의 목각 인형으로 만들어졌죠. 인형을 지게에 지고 줄을 당기면 손과 발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이마를 칩니다. 이게 풍물 장단에 맞춰가지고 이래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인형마다 다르게 노는 게 달라요. 다 사람도 다 각각이잖아요. 그 인형도 거기에 맞춰서 다 각각이라서 다리 긴 놈은 길게 올라가고 다리 짧은 놈은 짧게 올라가고 그저 생긴 대로 놀아요. 마을의 공장 한켠에 마련한 작은 공간. 80대의 변종근 씨는 은행나무를 깎아 제머리 맞박 인형을 손수 만듭니다. 인형의 얼굴이 될 은행나무 속을 파냅니다. 속을 다 파내고 나면 나무를 뒤집어 인형 얼굴을 그립니다. 나무의 형태와 질감에 어울리는 인물을 그리게 되죠. 밑그림을 그렸지만 인형의 형상은 변종근 씨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린 대로가 아닌 때로는 나무의 결대로, 때로는 나무의 강도에 따라 만들어 나가죠. 고집은 버리고 순리를 따릅니다. 칼날 나가는 대로 순간순간 칼날 나가는 대로 작업을 해가지고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건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작업이 되질 않아. 그걸 생각하다 보면 엉뚱한 일이 나오니까 그냥 칼날 나가는 대로 작업을 하는 거죠. 맞박이는 이 이마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마를 똑같이 해놓으면 안 좋잖아. 그러니까 이마를 다 다르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마를 이거하고 코를 보면 이건 동그란 코가 돼 있고 이거는 지다란 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맞박이마다 다 이마가 다르고 코가 다르고 턱이 다르고 다 달라요. 작업은 집으로 옮겨와 계속됩니다. 오랜 세월 인형을 만들며 변종근 씨의 동선과 손의 움직임에 딱 맞게 만들어진 곳인데요. 작업 때도 반세기 넘게 쓰고 있죠. 이 코가 여기 걸쳐서 코가 이 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지금 이걸 작업을 해도 여기에 꽝꽝거리고 작업을 해도 코가 안 만들어진다고요. 하도 오래 써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제 바닥이 이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작업 때도 고생 많았죠 지금. 이 나무판은 깎아놓은 인형을 올리기에 그만이죠. 망치도 수십 년, 모든 도구들이 그의 새하얀 머리만큼이나 긴 세월을 이곳에서 함께했습니다. 얼굴 조각을 끝내고 나면 색칠 과정에 들어가는데요. 언제나 그렇듯 정해진 인물은 없습니다. 조각한 얼굴을 보는 그 순간 색이 떠오르고 얼굴 형태가 떠오른다네요. 화려한 색을 입은 꼭두 인형이 또 하나 그려졌네요. 얼굴이 완성되면 팔과 다리를 만들어 움직이게 해줍니다. 꼭두 인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마를 치는 동작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거죠. 얼굴에 어울리는 인형의 옷도 변종근 씨가 손수 만든 겁니다. 마지막으로 줄을 연결해 주는데요. 왼발과 오른손, 왼손과 오른발을 이어 줄을 당겼을 때 동시에 움직이게 하죠. 이렇게 줄까지 다 연결하면 목계마을의 꼭두 인형, 제머리 맞박이 또 하나 완성됩니다. 또 한 생명이 태어났어요. 이게 옛날 그 시골을 봤을 때는 좀 모자라고 뭐 했는데 이 인형으로 이렇게 생겨게 태어나가지고 이제 모든 저기 관광객 또 저 구경하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사랑을 받겠죠. 그 아마
사랑을 받을 거예요 아마. 예. 제머리 맞박 인형이 놀이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보조내를 만들어 꾸준히 공연 연습을 하고 있죠. 인형만 들었다 하면 절로 신이 납니다. 몸을 움직이지 말고. 다들 인형을 얼마나 예뻐하는지요. 맞박이 인형은 이쁜이에요. 제 맞박이는 멋쟁이에요. 제일 멋진 곱슬이에요. 저는 뚱뚱해갖고 얘 살 빼갖고 날씬이로 만들어 왔어요. 날씬이. 색도 모양도 각양각색. 좋아하면 서로 닮는다고 했던가요? 사람과 인형이 어쩜 그렇게 짝꿍처럼 닮아 있는지요. 제머리 맞박 인형놀이는 함께하는 호흡이 중요한데요. 줄을 다 같이 당기며 하나의 장단으로 소리를 내죠. 호흡을 맞추는 단체 장단에 흥겨운 풍물가락까지 제머리 맞박이 있어 더욱 신나는 잔치 한마당. 그 옛날 목깨나루의 최돌이도 이처럼 흥겹게 한바탕 놀았겠죠. 자신이 만든 인형으로 공연을 하는 주민들을 보며 여든을 훌쩍 넘긴 변종근 씨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들이 없다면 제머리 맞박 인형놀이는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추운 날씨에 열성이 없으면 이렇게 못해요. 뿌듯하죠. 어제 여러 사람들이 고생하고 이거 잘하는 거 보니까 아주 마음이 뿌듯하게 좋죠. 건강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제가 그 맞박이를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은 참 그 순박함과 그리고 옛 어른들의 그 정서적인 거, 그 애정 어린이 맞박이 또 즐거움의 맞박이 해서 앞으로 잘 보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고 활기가 넘쳤던 남한강의 목깨나루. 그리고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 변종근 씨가 보전의 회원들과 함께 강배 체험관을 찾았는데요. 그 시절의 풍경은 이제 대부분 사라지고 사진 속에 남았습니다. 변종근 씨는 14대에 걸쳐 목깨마을에서 살아온 그야말로 토박이 중의 토박이. 어쩌면 그 시절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여기 고모님 계시네요. 아, 여기 나가 있지. 아유, 젊으셨네요. 친구들 네. 있는데 네. 지금은 사람들은 다 저 세상 갔고. 여기도 보니까 지금 고모님이 계시네, 그지? 아, 이거 내가 불 붙이라고 불을 해요, 붙이셨네? 지금. 이거 저 불꽃놀이. 요거하고 맞박이하고 이거 불꽃놀이하고를 같이 연결을 하면 어때요? 연결을 하면 좋지. 많은 것들은 사라지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지켜온 것들이 더욱 소중합니다. 목깨마을에서 변종근 씨가 지켜온 제머리 맞박 인형도 그 중에 하나죠. 내가 만들어서 기증을 해서. 아이고, 대빵이 봐. 아이고, 얼마나 이뻐요. 아이, 참. 목깨마을 제머리 맞박은
이곳에 와서 누구라도 움직여 볼 수 있는데요.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목계마을의 꼭두 인형은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 마음에 닿을 겁니다. 그래도 옷 입혀놓은 대로 그대로 이렇게 잘 있네. 주름진 손끝에서 탄생한 나무 인형도 줄이 당겨지는 한 기꺼이 놀이마당의 흥을 돋을 제주꾼이 되어줄 겁니다. 뭐 놀이마당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인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놀이마당을 즐겁게 하고 여러 사람을 참 즐겁게 안 보던 못 보던 사람들은 이거 처음 보면 신기하잖아요. 지가 딱딱거리고 제 머리를 치고 노니까 가락에 맞춰서 풍물가락에 맞춰서 노니까 다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아주 이 제작 이걸 만든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동안 이거는 해야죠. 옥천군 청산면의 한 마을. 이곳에도 오래된 전통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산면 읍내에서 아내와 함께 인테리어 가게를 하는 김기화 씨. 옥천 토박이인 그는 이 동네에서 마당발이자 제주꾼으로 통하는데요. 풍물과 소리를 잘해 청산면 민속보존회장으로 또 방범대장으로 청산면에서 열리는 축제나 행사 사회자까지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365일 공사 다망한 그에게 마을에서 맡은 또 하나의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친구 아버지의 장례식을 시작으로 그 역할을 맡은 지는 어느덧 30여 년이 됐습니다. 딱 했는데 거기서 이제 주민들이 막 호응도가 좋았지. 호응도가 대단했고 정말로 막 무슨 아주 은인 만난 것처럼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아주 자신감을 더 얻게 됐고 또 많은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거의 안 가본 동네가 없어요. 거의 다 가봤지. 젊고 목청이 좋았던 그는 동네에서 초상이 나면 상여 소리로 상여를 이끌었습니다. 상여 소리는 온율도 내용도 지역의 정서를 담고 있는데요. 이 동네 토박이인 김기화 씨는 가족이나 이웃들의 사연을 소리로 풀어냅니다. 김기화 씨의 아버지도 마을 일의 대장격으로 같은 역할을 맡아왔죠. 내일 남일을 가리지 않고 마을 일에 진심을 다했던 집안에 주민들이 맡겨준 역할입니다. 먹는 삶을 봄이 오면 김기화 씨가 맡은 역할을 부르는 이름 요령잡이. 상여가 나갈 때 요령을 흔들며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요랑잡이 김기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요랑잡이라고 부릅니다. 요랑잡이는 옛날 그 장례 문화에서 상여 나갈 때 앞에서 바로 이것이 요랑인데 요랑을 흔들면서 그 상여를 인도하고 노래를 선소리를 하고 당군들이 호소리, 그러니까 상여 리더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한 30년 이상을 요랑잡이를 하셨는데 그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요랑잡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명사심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서로 말아 어이요아 어이요
오면 너는 다시 필연 많은 응허여하 어이여하 오래 인생 한 번 가면 싹이 돋나 우미 돋나 어이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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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악소리 발을 맞춰 어이여하 잘못이게 어이여하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그에게 주어진 역할. 요령잡이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요랑잡이를 하면 하여튼 신수가 안 좋고 또 오래 못 살고 좀 일이 잘 안 풀리고 막 그런 내용 그 낭설이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저는 뭐 그 연연을 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가 요랑을 한 30년 이상을 했는데 아버지가 더 잘 알고 있겠죠, 그거를. 그래도 아버지가 다 하셨는데 결국은 93세까지 살으셨어요. 93세까지. 아버지를 보면서 그러면 그 어린 마음에 아버지도 요랑을 30년 이상 했는데 뭐 오래 못 산다 하면 벌써 돌아가셨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단순히 미신이지 그게 뭐 그렇게 비율로 정해진 건 아닌데 그 생각만 하고 이건 뭐 그냥 헛소문이고 막 그런 거다 해서 그냥 자신 있게 배웠어요. 그런 거 생각지도 안 하고 그냥 뭐 당연히 해야 된다 이 생각만 하고 한 거지. 오늘은 이웃집으로 도배 일을 하러 나왔는데요. 꼼꼼하게 작업을 이어갑니다. 예전엔 이렇게 일을 하다가도 마을에 초상이 나면 달려가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일을 맡긴 주민들의 이해 덕분에 유령잡이 역할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장례는 공동체를 보듬는 일이기 때문이었겠죠. 상을 당해서 누구나 요랑을 하러 가야 되면 하러 가야 된다고 하면 세상 없어도 이제껏 안 돼. 우리 일을 마치놨으니까 이거 해야 되지 안 돼.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 뭐 저뿐만이 아니고 동네 주민들이 다 모여서 장례 모실 때까지 뭐 다 바쁜 일 다 제껴놓고 모든 분들이 다 함께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라고 다 생각을 한 거죠. 저뿐만이 아니고 동네 주민들도. 내가 누군가를 진짜 내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해서 이제 고인을 모셨다. 이런 거 생각하면 그 뿌듯함이 더 자랑스럽게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은 민속 보존의 사람들과 함께 마을 한편에 보관해둔 오래된 상여를 꺼내봅니다. 20여 년 전만 해도 이 동네 누군가 상을 당하면 대여섯 개의 조가 개를 잃어 마을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요. 지금은 장례 문화가 바뀌면서 상여도 대부분 동네에서 사라진 풍경이 되었죠. 이게 거의 있는 데가 없어도 마을을 다 섭외하다 보니까 한 군데 보관이 돼 있어서 그 마을에서 저희들한테 이 기증을 한 겁니다. 이 마을에서도 상여를 매는 전통 장례는 20여 년 전 점점 줄어들어 10여 년 전부터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초상 때 불을 지폈던 모습도 이웃들이 십시일반 돕던 풍경도 세월과 함께 점점 잊혀지는 듯합니다. 다 폈잖아. 뭐 마당에다가 다 상 한번 당하면 나무를 그래서 그거 있는 집에는 나무를 미리 해놨어. 미리 비축을 하고 있다가 노인이 있는 소인 있는 집에 나무를 준비해 놨었잖아. 보리쌀 가져오는 사람. 그전엔 그랬어. 어떤 사람은 이제 집에서 술 담은 것도 참 동네에서 이제 부주 대신 이제 부주 대신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별걸 다 가져왔지. 상여는 어쩌면
과거 마을을 지탱해온 단단한 공동체 의식을 지키고 싶은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가면 언제나 오나 요령잡이 김기화 씨가 쇠방울을 울리며 선소리를 하면 상여를 맨 상도꾼은 받는 소리와 함께 발을 맞추며 이동합니다. 병사심리 해당화야 어머님 구성진 소리에 깊은 위로를, 내딛는 발걸음에 이웃을 위로하는 마음이 함께 깃들어 있죠. 못 가겠어 무덤에 흙을 다지면서 부르는 달구질 소리는 망자가 좋은 곳으로 떠나길 바라는 위로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성리산 명기가 뚝 떨어져서 어디로 갔는가 했더니 바로 여기에 떨어졌구나. 조선시대에 서산대사라는 그 분이 이 좋은 말들을, 우리 국민성에 맞는 좋은 말들을 열거해 놓은 것이 바로 회심곡인데, 회심곡이 너무 내용이 좋고 우리가 살아서 저 세상까지 가는 그 내용들하고 매치가 잘 되고 하다 보니 이것이 상여소리를 변해온 겁니다.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정말로 가슴에 아주 와닿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그 소리를 하면서 이제 이 세상에 살다 저 세상 가시는 분들 그렇게 예우를 해서 이제 때로는 너무 인간의 존엄성이 아주 주목이 되고, 때로는 정말 나올 때는 최고의 영웅으로 태어나는데 갈 때 그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가는 걸 생각하니까 참 사람이 정말 가냘프고 이렇게 불쌍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달아서 보면서 가는 거죠. 세상이 바뀌면서 많은 것들이 사라져가지만 묵묵히 남아 때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요령잡이도 그렇죠. 지난해 가을엔 마을에서도 아주 오랜만에 요령 소리가 다시 울렸었는데요. 16일 날 대회 갔다 왔거든. 대회 갔다 왔으니까 16일 날. 17일 날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18, 19일이 발인이니까 딱 3일 같아요. 이야. 그러니까 마치 준비한 것 마냥. 정말 화장해가지고 상회하는 거를 꿈에도 생각을 안 했잖아. 그렇죠.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했어요. 엄마가 그래도. 정말 좋은 데 가시는 것 같고. 그래. 청산면 민속보존회가 청산면 상여소리로 민속예술제 수상을 한 다음 날 이댁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상여로 주민들이 함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다 터뜨리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동네 가득 울려 퍼진 상여 소리에 가족들은 마음껏 슬퍼하고 위로를 받으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김기화 씨도 오랜만에 요령을 들고 장례를 이끌었습니다. 근데 위로도 받고 슬프기도 하고. 고마워요, 내 자부요, 고마워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게 위로의 소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면 저한테 했었던 말을 아주버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고맙다, 고마워요, 내 자부요, 고맙다. 그 대목이 나와가지고 저는 더 슬펐거든요. 더 슬프기도 했고 또 그런 한마디 말들이 살아 계셨으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을 저한테 위로 삼아
그렇게 읊어주시는 거라고 그게 위로의 소리인 것 같아요. 그거 딱 잡으면은 그 말이 그냥 술술술 나와. 여기는 이제 보면 다 서로 알잖아요, 이거를. 마지막 가시는데 정말 그 동네 주민들이 옛날처럼 다 가시는 길을 같이 맞이해 주셨잖아. 그것만 생각해도 아마 얼마나 좋지 않았을까. 돌아가시면 뭐 알겠냐마는 그래도 흐뭇하게 마지막 가는 길을 아주 그렇게 가셔서 또 그걸 보는 우리 입장 또 유족들 이렇게 볼 때는 엄청 흐뭇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서 우리가 이 보람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좋아하고 그런 것 같아요. 다 알고요. 울어보이는 저봉은 문필봉이 뚝 떨어져 있는 걸 보니 요령잡이 김기화 씨는 이 위로의 소리를 오래도록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 보존을 안 하고 그냥 버리면 이 문화는 완전히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관심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지. 맨날 늘 이렇게 볼 수 있는 문화 같으면 좀 덜한데 이거는 이제 잘못하면 영원히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화장 문화를 밖에서 이제 언제 참 상여를 이렇게 요랑을 들지는 모르지만 이 존엄의 가치를 그렇게 좀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정신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가장 큰 마음이에요. 그 마음 때문에 또 여기에 더 관심도 있고 하는 거고요. 일주일에 한 번 옥천 청산면에서는 신명의 가락이 울려 퍼집니다. 소중한 것은 가까이에 있다고 했던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사라지지 않는 건 누군가가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절실히 애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일 때 그 힘은 더욱 커지겠죠. 여기 그들이 있습니다. 마을에 다시 울려 퍼지는 그 시절의 요령 소리. 탈순의 손끝에서 되살아난 목계 마을의 꼭두 인형. 목동의 고향 까치내에서 다시 추억하는 갈대 호두기 소리. 어쩌면 이들의 오늘은 마지막이 아닌 내일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